저는 사람이 계속 노력을 하면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힘들잖아요. 힘들면은 자꾸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결국 워런 버핏이 유명해진 이유가 연수익률 20%를 달성을 했는데, 솔직히 보통 일반 투자자들도 그러니까 투자를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 정도 연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을 해서. 근데 워런 버핏이 그렇게 유명해진 이유는 결국 60년 동안, 그러니까 꾸준히 수익률을 달성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꾸준히 계속 지속되어야 하고, 투자는 계속되어야 하고, 우리가 앞으로 지금만 투자해서 돈을 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투자를 계속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지 않고, 그러니까 노력을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이게 즐거운 상태에 로 유지가 되려면 저는 그게 습관화가 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습관화가 되려면은 일단 60일 정도는 조금 노력을 해야 되죠. 처음에는 원래 차도 이렇게 출발하려면 처음에는 좀 엔진에 그런 이게 힘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처음에 굴러가기 시작하면은 작은 힘으로도 계속해서 지속해서 굴러가게 됩니다. 오히려 멈추기 위해서 힘이 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습관을 가지고 있냐면은, 제가 투자하는 회사의 공시가 이렇게 뜨면은 늘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이 일어나자마자 그 주가를 확인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은 내가 가격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내 스스로에게 그런 약속을 하고 싶어서, 일어나서 그러니까 경제신문, 경제 기사를 읽고, 그리고 뭐 공시가 떤 거는 확인하고, 뭐 요렇게 지금 하지. 그리고 가격 확인은 제가 이제 좀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훑지만 집중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좀 하는 편이고, 그래서 제가 가지는 습관은 지금 경제 기사 읽기, 공시 확인하기, 그리고 경제책을 꾸준히 읽습니다.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중이고요, 저도. 왜냐하면 또 세상은 계속 변하니까 이게 계속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돈이 시작하면 어떤 거를 배워도 또 재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경제책을 읽기, 저는 이렇게 지금 습관화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아이가 기간에 안 가고 시간이 없을 때가 많이 좀, 특히 저희 둘째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침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잠깐 켜놓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켜놓던지, 뭐 아니면 책을 이렇게 펴놓던지, 그냥 딱 세팅만 해놔요. 그리고 이게 짬을 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아이가 잠들면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일단 저는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게 이제 시작을 일단 해놓는 거. 그래서 일단 켜놓기, 그러니까 창 켜놓기 혹은 책 펴놓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분씩이라도 하려는 목표를 가졌었고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기간에 가고 하니까 이제 시간이 좀 더 늘어서 뭐 30분, 1시간씩 또 소요하고, 그렇게 습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 삶에 녹여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2015년부터 공부를 하면서 이제 멘탈 관리, 그때 제가 썼던 투자 일기들을 요즘도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 굉장히 그때 일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웃긴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참 그때는 진짜 초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웃기지만 그때는 진짜 진지하게 힘들었었던 그런 기록들이,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었죠. 제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상한가를 쳤다. 그러면은 이게 떨어질 때도 힘들지만 상한가를 칠 때도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부터 해서 잠을 못 자고 막 두근거리고, 그리고 또 떨어질 때는 떨어지니까는 불안해서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루 종일 그 고민하다가 이제 막 그런 것도 제가 다 적어놨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워런 버핏부터 해서 피터 린치, 뭐 벤자민 그레엄 책들을 다, 투자 대가들의 책들을 읽었는데, 제가 5명 정도를 제가 이렇게 이름을 다 써놔요. 이름을 다 써놓은 다음에 지금 이 상황에 이 사람들은 나에게 뭐라고 조언을 해줬을까를 제가 상상을 해서 옆에 이렇게 적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떨어졌는데, 이거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그냥 버티면 될까? 매수를 더 해야 될까? 아니면 조금 매도를 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은 다음에 그 사람들은 뭐라고
조언을 했을지를 상상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으로 적고서 이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조언해 주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결정, 왜냐면은 사람마다 또 조언해 주는 게 다 다르거든요. 제 상상 속에서도 그 조언을 바탕으로 제가 스스로 결정을 하죠. 근데 그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 읽어보면은 많이 불안해했고 많이 놀라고 막 이렇게 일희일비 하던 모습은 좀 많이 웃기고, 근데 이제 또 그런 와중에서도 제가 그런 길을 찾아나갔다는 것이 대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투자 일기를 쓰시라고 늘 조언을 드려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일기를 써야 되는 사람은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내가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또 일기라는 게 감정의 순화라는 그런 작업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내 감정 처리, 그리고 객관화해서 나를 좀 떨어뜨려서 보는 그런 연습, 그리고 좀 정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제 기사도 많이 읽고 회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서 좀 기록도 좀 해놓고, 이게 그리고 다 나중에 자료가 다 되더라고요. 또 재밌는 건 나중에 먼 훗날 돌아봤을 때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내가 물론 지금 생각했을 때는 내가 굉장히 성장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또 얼마나 웃길까라는 생각은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엄마와 부자 엄마의 차이는 굉장히 단 하나의 종이장 같은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부자 엄마라는 건 정확하게 내가 부자 엄마가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저는 그 수업을 할 때 우리 그 구호가 있습니다. 저희 수업할 때 두 가지 구호를 가지고 하는데, 하나는 나는 돈이 마르지 않는다라는 구호가 있고, 두 번째는 나는 부자 엄마다라는 이제 구호를 저희 수업할 때마다 마무리에 나는 부자 엄마다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해요. 근데 굉장히 나는 부자 엄마다라는 것을 이제 입에 이제 꺼내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굉장히 머뭇거리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직 부자가 아니니까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는 부자 엄마가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되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지, 나는 부자 엄마다라고 생각을 잘 못 하시는데, 요게 결심이라는 거는 앞으로 내가 부자 엄마가 되겠다가 아니라 나는 오늘부터 부자 엄마다라는 그 생각을 하셔야만 이게 빨리 상황이 끌어당겨집니다. 왜냐면 이게 오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오늘부터 내가 부자의 삶을 살아내려고, 부자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삶을 살아갈까? 그리고 부자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시고, 그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한 다음에 예를 들어 그런 습관이라던가 태도라던가 생각들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면은 자연스러운 부로도 이어지게 되는데,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 엄마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이게 점점 더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그게 현재는 아니라는 걸 강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면 바랄수록 멀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이미 부자 엄마다라고, 저는 내 뇌를 완전 시냅스부터 바꾸라고, 그 의식부터 완전히 가난한 의식부터 바꿔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소한 계기로 시작을 했어요. 경제상식 필사 모임이 저도 그렇게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고 좀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실 줄을 모르고, 일단은 그냥 저는 사소하게 처음에 제가 엄마의 주식 공부 책을 봄에 출판을 할 때 이 책을 과연 사람들이 읽고 다 이해를 할까? 저는 굉장히 쉽게 썼거든요. 그 책을 정말 주식의 지읒도 모르는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썼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마저도 혹시 이해를 못할까 봐 그게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은 내 책을 읽고 좋은 성과가 나야 또 이게 그 사람들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좋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제가 그 경제상식 필사를 진행한 게 조금이라도 경제를 좀 이해를 하면 이 책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모임을 1월부터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 필사를 하는데 300가지의 주제로 8가지 챕터를 다뤘습니다. 처음에 주식부터 해서 뭐 금융, 물가 뭐 이렇게 다 진행을 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점점점 하시게 됐고, 후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 경제 기사가 이제 눈에 들어온다, 내가 아는 단어들이 있으니까 경제 기사 읽는 것이 재밌다, 그리고 굉장히 보람차다, 이 필사하는 시간만큼은 내가 굉장히 뿌듯하다, 그리고 내가 필사를 할 때 우리 아이들도 옆에 와서 끼적이고 같이 공부를 한다. 저 굉장히 그 많은 후기들과 감사 인사를 들었고, 그리고 이게 제가 8개월 동안 진행을 했는데
하는데 책 한 권을 300가지 주제를 다루는 책 한 권, 이렇게 두꺼운 책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 책을 사보시고 그 많은 분들께서 왜 이렇게 책이 두꺼워요? 다 너무 놀라신 거예요. 너무 놀라고 처음에 필사할 때는 막 너무 어렵다고 하셨어요. 진짜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달라지고, 그리고 이 책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필사를 다 하셨어요. 다 8월까지 다 하셔서 이게 저도 굉장히 놀란 게 그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우리가 굉장히 선진국임에도 금융문맹률이 좀 높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리고 저는 굉장히 가르치면서 느낀 게, 제가 엄마가 달라져야 된다. 엄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동안에 뭐 그런 금융문맹이라던가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이 결코 엄마들의 탓은 아니지만 엄마 한 명이 변함으로 인해서 가족 10명이 변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가 변함으로 인해서 우리 남편이 달라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 배우고, 그리고 처음에 친정 식구부터 해서 이제 시댁 식구들까지 영향받는 걸 보면서 최소 10명이 달라지더라라는 제가 경험을, 저를 비롯한 제가 가르치는 분들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이 집에서 그런 필사라던가 매일, 그러니까 차곡차곡 하나씩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투자해서 하시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처음에는 몰라요. 한 달, 2달, 3달 지나면은 이게 습관이 되면서 그냥 내 몸에 배고 자연스럽게 이게 그냥 삶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유라는 거는 저는 그런 불안을 다루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격이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거를 좀 객관화해서 볼 수 있고, 내 돈이 걸렸기 때문에 막 이거를 불안해하고 일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좀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짐으로 인해서 불안을 다스리고 내가 조금 더 투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신중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그러니까 불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족입니다. 이게 탐욕을 경계하라는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저도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보통 하는 실수가 그렇더라고요. 고점에서 팔려고 하고 저점에서 잡으려고 하는데 실은 저점과 고점은 신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저점에서 잡고 고점에서 팔려고 하기 때문에 일이 많이 틀어지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뭐 많은 상황에 만족을 하세요. 예를 들어 그냥 좀 싸면은 사고 좀 비싸면 팔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저는 가장 정말 진리 오브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투자 격언 중에 하나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라는 조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포장이 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공포장이 왔을 때 사람들이 불안하고 공포를 막 느끼면 그때는 무릎이 맞거든요. 그러면 그쯤부터는 분할 매수를 하시면 돼요. 이게 그 저점을 못 잡아서 좀 아쉬우면 분할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게 보통 조금 더 기다려요. 사람들이 저희가 옛날에 작년에 코로나 폭락장에서도 이게 겪었던 일인데, 저는 굉장히 사람들이 공포에 젖는 것을 보면서 지금부터는 무릎 구간이니까 이제부터 사야 되겠다 해서 분할 매수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던 얘기가 저한테 더 떨어지니까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땐 지금 싸. 그래서 나는 어쨌든 지금 사고 지금 더 떨어져도 상관없어. 나는 어쨌든 지금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지켜가면서 분할 매수로 들어갈 거고, 어쨌든 지금 가격보다는 나중에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샀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주식은 그렇게 해서 금방 또 급등을 했고, 그때 그렇게 저한테 조언을 했던 사람은 다들 주식을 결국은 못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타임을 놓쳐버리는구나, 욕심을 부리다가. 그래서 만족을 할 줄 알면 오히려 투자 성과가 높다는 걸 제가 체험상,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경험을 직접적으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신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급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예를 들어 회사 분석도 안 했는데 막 갑자기 올라가니까 막 따라서 사면 안 되고,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좀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왜 안 좋은지 내가 팩트 체크 해가면서 이게 어떤 건지를 정확히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좀 신중하다는 거는 결국에는 좀 모르는 상황을 좀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조급해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기도 한데 앞서 말씀드렸던 여유를 가지는 것과도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또 확실하다 싶을 때는 독수리처럼 저는 날아서 이거를 잡아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많이 부와 그런 어떤 돈과 이런 걸 공부하면서 느낀 게, 부는 실행력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다 싶으면 빠르게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앞서 얘기한 것과 좀 반대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조심성을 가지면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은 뭘까? 늘 준비하는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공부하고 분석하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진짜 공부가 깊고, 그리고 계속 이 상황을 계속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기다려왔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딱 때가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거다 싶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거 사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딱 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나 자신을 믿고 또 과감하게 움직이실 줄도 알아야 이 투자 성과가 좋다. 그래서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빠른 실행력과 그런 어떤 차분히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좀 다른 덕목 같지만 같이 이렇게 가지고 가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겠고, 또 이제 겸손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저한테도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면은 이제 잘 되다 보면은 계속해서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확신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언젠가는 이 확신이 꼭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본받아야 될 투자자 중에 한 명이, 워런 버핏 같은 경우 제가 말한 그런 덕목들 많이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해서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움직이지만, 또 확실하다 싶을 때는 이렇게 막 집중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좀 하다가 좀 아니면 빨리 철회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를 들어 투자를 했는데 이게 좀 잘 아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때 항공사에 투자했는데 이게 상황 봤더니 이거 아닌데 했을 땐 빨리 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실수를 했을 때 빨리 만회도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이제 끝까지 아니라고 끝까지 주장하다가 내가 결국에는 틀리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게 돼서, 저도 남의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그리고 저 자신도 굉장히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배움을 즐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결국에 지금 부를 잡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불변할 것에 집중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빠르게 변하니까 빠르게 움직여서 여기서 선점하고 더 많은 부를 일으키는 그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빠르게 배우고 움직이는 그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배움을 굉장히 즐기고, 굉장히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 나가는 것에 발맞추어서 내가 돈을 벌자라는 생각으로 배우고 있는데, 굉장히 해보니까 재밌고, 또 이런 4차 산업혁명 이런 거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도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될 수 있어서, 저는 내가 또 가르치는, 예를 들어 저가 꼭 그 엄마들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이도 교육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정의 그런 리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깨어있는 것은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한 2번은 죽고 두 번은 다시 살아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제가 좀 몇 번 죽을 뻔하기도 했고, 옛날에 이제 20살 때 난소에 큰 좀 15cm 정도의 혹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에 좀 이렇게 지혈이 잘 안 됐는지 제가 의식을 잃었던 거예요. 그때 다시 재수술을 받아서 어쨌든 그때 죽을 뻔하다가 났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는 아마 한 번 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후로 제가 인생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또 한 번 진짜 죽다 살아났다고 생각을 한 게, 아이 키우면서 진짜 죽다 살아났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아이 키우는 분들 다 힘드실 거예요. 다 힘드실 건데, 저 같은 경우도 한 6번 정도 유산을 하기도 했었고, 첫째 아이를 시험관으로 낳았고요. 아이를 낳기 전에도 굉장히 제가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우울증에다가 그거를 술을 끊고 운동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내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고, 아이를 낳고 싶어서 또 뭐 명상하고 막 굉장히 많은 그 삶에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의 바닥과 같은 인생과 나 자신과, 그리고 어렸을 때도 많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가르치는 분들께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원래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요? 왜냐면 우리 가족도 그대로고 우리 엄마 아빠도 그대로고 그리고 내 외모도 그대로인데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금부터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살으라고 말씀드려요. 그냥 지금부터 오늘부터 그냥 완전히 난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삶을 설계해보라고. 그 전까지의 나는 죽었다. 왜냐면 나의 가난한 나는 죽고 지금 이제 나는 부자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사시라고. 왜냐면 안 그러면요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 나는 이제부터 완전히 난 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했고 지금 아이 키우면서도 저는 진짜 한 번 거의 죽었다 살아났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고 그렇게 다시 태어남으로 인해서 투자가 잘 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내가 투자를 했으면 아마 저는 쪽박을 찼을 겁니다. 대출도 많이 받고 막 쪽박 찼을 텐데 지금의 나는 완전히 나와는 다른, 그러니까 옛날의 엄지연이 아닌 지금의 엄지연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성과가 난 것이고 지금 혹시 많은 것들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다시 태어나시고 부자 엄마로 오늘부터 다시 태어나시고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오늘부터 새롭게 모든 걸 다시 시작하세요. 저도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내가 만약에 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어느 때로 돌아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조금 해봐요. 가끔. 왜냐면 저도 추억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살면서 이런 추억으로 살아간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어렸을 때 양지 바른 곳에서 햇빛을 받으면서 재밌게 뭐 모래에서 놀던 기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엄마랑 아빠랑 뭐 이렇게 즐겁게 무슨 어디 여행 갔던 기억, 그런 추억으로 살아간대요. 근데 저는 정말 내 인생의 그런 어떤 행복한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그런 어떤 내 삶의 추억이 행복이라는 그런 행복했던 날이 없고 되게 그냥 진짜 어떻게 그냥 죽지 못해서 막 어떻게 버티면서 그냥 막 아둥바둥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저는 지금도 매일같이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하루를 제가 예를 들어 24시간을 산다고 칠게요. 그럼 8시간 자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 저는 굉장히 열심히 살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살기 때문에 이걸 돌아가서 다시 하라면 너무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지금을 제일 열심히 살고 다시는 돌아가지 말자. 내 인생에 2번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 왜냐면 나는 진짜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리고 나는 이제 이걸로 이제 내 그 지구 여행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고 저는 그래서 과거에 대한 후회도 없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지만 그런 생각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나중에 돌아봤을 때 지금을 생각했을 때 그래도 좋은 기억이 남으려고 매일같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삶의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일단 저는 굉장히 그 하루를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조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뭐냐면은 저는 그냥 진짜 엄마의 삶을 열심히 살거든요. 그냥 평소 때는 엄마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게 저는 되게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성어를 좋아하는데 왜냐면은 내가 잘 됨으로 인해서 가정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면 나라가 잘 되고 그게 세상이 잘 되는 길이라. 그러니까 저도 되게 내가 막 되게 위대한 사람이 되고 영웅이 되고 싶고 그런 적도 많이 있었죠. 근데 결국에는 나를 챙겨야 된다는 거를 깨달았고 그리고 나를 챙김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잘 되면 그게 세상이 잘 되는 것이고 그게 영웅이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 제일 정말 위대한 사람은 가족이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그 하루를 보내는 것이 예를 들어 저는 굉장히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요리도 열심히 하고 아이들과도 굉장히 질 높은 시간을 매일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하루에 굉장히 제가 로망이 옛날부터 아이 키울 때부터 그 책을 너무 좋아했어요. 나는 4시간만 일한다라는 그 책을 너무 좋아해서 나는 4시간만 일할 거야. 나는 4시간만 일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늘 생각을 해서 정말 실제로 현재는 4시간씩 일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때 이제 투자 공부도 하고 뭐 분석도 하고 혹시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하는 시간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 이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매 순간 저는 제 삶의 모토가 매 순간에 정성을 들이는 거. 그래서 매 순간에 정성을 들이고 장인 정신으로 이 순간을 굉장히 내가 잘 살아내서 이 순간이 다시
여기로 오지 말자, 그냥. 그렇게, 네, 그렇게, 네,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니까 굉장히 내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매년 달라지고, 매년 성장하고, 제가 오죽하면 막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했었죠. 친구들한테. 이제 그만 성장해야 될 것 같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또 성장할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